커피를 고를 때 많은 사람이 먼저 메뉴판부터 봅니다. 하지만 진짜 빠른 방법은 메뉴 이름이 아니라 내 목적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강한 각성인지, 오래가는 집중인지, 아니면 편안한 한 잔인지부터 정하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카페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원두로도 왜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몸이 느끼는 카페인 반응이 왜 다른지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핵심 포인트, 커피의 차이는 이름보다 추출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오해가 많은 방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드립 커피는 뜨거운 물이 중력으로 천천히 내려오며 커피층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정의는 단순하지만 결과는 섬세합니다. 에스프레소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뽑아낸 농축이라면 드립은 시간을 들여 층층이 성분을 풀어내는 추출입니다. 그래서 맛의 결이 선명하고 향의 폭이 넓게 펼쳐집니다. 드립의 핵심 차별점은 투명도입니다. 쓴맛만 튀지 않고 산미, 단맛, 고소함이 분리되어 들립니다. 원두가 과일 계열이면 맑은 산미가 먼저 오고 견과 계열이면 구운 고소함이 오래 남습니다. 같은 원두라도 드립에서는 향의 높낮이가 더 잘 보입니다. 흥미로운 배경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드립을 고급 취향의 상징처럼 느끼지만 사실 드립은 아주 오래된 표준 추출법에 가깝습니다. 특별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재현성이 높고 일상에 맞아서 살아남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오래된 방식은 낡은 방식이 아니라 검증된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실전 적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을 붓기 전에 분쇄된 커피층 전체를 고르게 적시고 잠시 기다리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때 갇힌 기체가 빠져나오며 표면이 부풀어 오르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다음 물줄기가 균일하게 통과합니다. 초반 준비가 흔들리면 뒤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부어도 맛이 갈라집니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너무 한 곳에만 붓는 것. 그러면 일부는 과하게 추출되고 일부는 덜 추출되어 컵 안에서 싸우는 맛이 납니다. 정답은 물줄기를 얇고 일정하게 유지하고 중심과 바깥을 천천히 왕복하며 층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드립은 화려한 기술보다 리듬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이제 반대로 짧은 시간 안에 밀도를 끌어올리는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아주 곱게 간 원두층에 높은 압력으로 물을 통과시켜 짧은 시간 안에 농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양은 작지만 정보량이 매우 큽니다. 한 모금 안에 쓴맛, 단맛, 산미, 향의 여운이 압축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대 카페 메뉴의 엔진이라고 불려도 과장이 아닙니다. 에스프레소의 본질적 차이는 속도와 압력의 결합입니다. 드립이 시간으로 성분을 분리한다면 에스프레소는 압력으로 성분을 응축합니다. 그래서 입에 닿는 순간 앞쪽은 강하게 치고 뒤쪽은 길게 남습니다. 표면에 올라오는 크레마는 추출 상태를 읽는 힌트가 되지만 두께만 보고 품질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핵심 포인트, 크레마는 신호이지 성적표가 아닙니다. 배경을 보면 문화적 반전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본고장에서는 단맛을 더해 마시는 장면이 낯설지 않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무가당만 정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취향의 우열이 아니라 맥락의 차이입니다. 커피 예절은 절대 규칙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 습관에 가깝습니다. 실전에서 중요한 변수는 분쇄도, 물온도, 추출 시간, 압력 안정성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흔들림만 생겨도 맛이 즉시 바뀝니다. 같은 원두인데 어떤 날은 지나치게 떫고 어떤 날은 밍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바리스타가 기술자로 불리는 이유도 같은 재료에서 같은 결과를 반복 재현하기 때문입니다. 흔한 실수는 원두만 좋으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는 레시피보다 공정관리의 비중이 큽니다. 정답은 한 번의 완벽을 노리는 대신 한 변수만 바꿔 기록하고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 매장, 내 장비, 내 원두에 맞는 기준점이 생깁니다. 다음은 이 농축을 가장 대중적으로 풀어낸 메뉴로 넘어갑니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더해 농도를 조절한 음료입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누구나 무난하게 마실 수 있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가격 기준점 역할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 운영 관점에서도 아메리카노는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기준 통화에 가깝습니다. 아메리카노의 핵심 차이는 농도 조절의 자유도입니다. 에스프레소가 밀도를 고정한 농축이라면 아메리카노는 물의 비율로 강도를 미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샷을 써도 누구에게는 가볍고 누구에게는 진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입문자에게는 접근성이 높고 숙련자에게는 세팅 확인용으로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배경도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에는 전쟁 시기, 지역 간 취향 충돌, 그리고 문화적 농담이 섞여 전해집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원래의 강한 스타일이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할 때 현지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되며 새로운 표준이 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실전 응용에서 중요한 건 물의 양보다 순서와 온도입니다. 농축액 위에 물을 얻느냐, 물 위에 농축액을 얻느냐에 따라 향이 올라오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너무 높은 온도는 쓴 인상을 확대하고 너무 낮은 온도는 향의 개방을 막습니다. 내가 원하는 느낌이 선명함인지 부드러움인지 먼저 정하면 레시피가 빨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아메리카노를 무조건 연한 커피로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율에서는 오히려 쓴맛만 길게 남을 수 있습니다. 해결법은 추출이 안정된 샷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물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노의 품질은 희석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우유가 들어오면서 카페인이 몸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라테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를 넉넉하게 더해 질감을 부드럽게 만든 음료입니다. 강한 농축의 날을 세우기보다 밀크의 단맛과 질감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그래서 커피를 막 시작한 사람도 부담이 적고 오래 마시기 좋은 템포를 가집니다. 라테의 본질적 차이는 우유 비중입니다. 카푸치노보다 거품은 얇고 액체 우유의 비율이 높아 전체 인상이 크리미하게 이어집니다. 에스프레소의 쓴 결은 뒤로 물러나고 고소함과 단맛의 인지가 앞에 옵니다. 핵심 포인트, 라테는 커피의 강도를 낮추는 음료가 아니라 체감 속도를 바꾸는 음료입니다. 배경을 보면 라테아트의 확산이 라테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표면의 하트와 입 모양은 장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유 조직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각적 만족이 맛의 기대를 끌어올리고 그 기대가 실제 체감을 강화합니다. 커피는 혀로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눈과 분위기로도 마신다는 뜻입니다. 실전 적용에서 라테를 잘 고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달달한 음료를 원한다면 시럽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무가당 라테라면 생각보다 덜 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주문해야 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라테가 체감상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우유 단백질과 지방이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급격한 각성 피크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흔한 실수는 라테를 디저트 음료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럽을 과하게 넣어 커피의 구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해결법은 먼저 기본 라테를 마시고 그 다음 단맛을 소량씩 추가해 내 기준점을 찾는 것입니다. 라테는 달게 만드는 순간보다 균형점을 찾는 순간 훨씬 맛있어집니다. 이제 같은 재료로 완전히 다른 인상을 만드는 대표 사례로 이어가겠습니다.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스팀밀크, 밀크폼이 균형을 이루는 음료입니다. 라테와 재료는 비슷하지만 비율과 질감이 달라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첫 모금에서 느껴지는 공기감, 중간의 고소함, 마지막에 커피향이 분리되어 인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푸치노의 차별점은 두꺼운 퐁칭이 만드는 질감 대비입니다. 라테가 매끈하게 이어진다면 카푸치노는 위아래층의 감각 전환이 분명합니다. 덕분에 같은 샷이라도 커피 존재감이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한마디로 우유가 커피를 덮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들어올리는 방식입니다. 흥미로운 배경으로는 이름의 유래가 자주 언급됩니다. 복장의 색과 머리 모양에서 착안한 명칭이라는 해석이 퍼지며 음료의 역사에 스토리층을 더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오전 음료로 여기는 관습이 남아있어 시간대에 따라 주문 문화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핵심 포인트, 메뉴는 레시피만이 아니라 문화의 문법까지 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폼의 질이 승부를 가릅니다. 거친 큰 기포가 많으면 입안에서 빠르게 꺼지고 맛의 연결이 끊깁니다. 반대로 미세한 거품이 촘촘하면 첫 모금부터 끝까지 질감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카푸치노를 고를 때는 양보다 조직을 봐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라떼처럼 천천히 오래 마시려는 습관입니다. 카푸치노는 시간이 지나면 폼 구조가 무너져 처음 의도한 균형이 빠르게 흐트러집니다. 해결법은 받자마자 향을 먼저 맡고 초반에 리듬 있게 마시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맛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라테와 에스프레소 사이의 간격을 절묘하게 메운 메뉴를 다룹니다. 플랫 화이트는 라테보다 우유가 적고 에스프레소의 존재감이 더 또렷한 음료입니다. 에스프레소가 너무 세고 라테가 너무 순하게 느껴질 때 선택하기 좋은 중간지대입니다. 부드러움은 유지하면서도 커피의 뼈대를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플랫 화이트의 차별점은 균형의 위치입니다. 라테의 중심이 우유 쪽에 있다면 플랫 화이트의 중심은 커피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산미와 쓴맛이 완전히 숨지 않고
우유의 질감 위로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한 잔의 인상으로 말하면 라테는 포근함, 플랫 화이트는 선명한 포근함입니다.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어느 나라가 먼저 시작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오래 이어질 만큼 지역 정체성과 연결된 메뉴입니다. 한 잔의 레시피가 국가 자존심의 일부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메뉴는 만만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야기와 함께 이동합니다. 실전 적용에서는 샷의 개성이 살아있는 원두가 잘 맞습니다. 우유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두의 캐릭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초콜릿 계열을 쓰면 안정적이고 과일 계열을 쓰면 향의 입체감이 커집니다. 내 취향이 어느 쪽인지 먼저 알면 실패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흔한 실수는 라테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와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랫 화이트의 장점이 사라지고 애매한 라테가 됩니다. 해결법은 우유양과 폼 높이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샷의 선명도를 기준으로 최종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플랫 화이트의 정답은 중간이 아니라 명확한 중심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큰 지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력으로 맑음을 얻는 드립, 압력으로 밀도를 얻는 에스프레소, 희석으로 대중성을 얻는 아메리카노, 우유로 체감 속도를 바꾸는 라테와 카푸치노, 그리고 중심을 미세 조정한 플랫 화이트까지. 다음 파트에서는 더 짧고 강한 전통 스타일과 디저트 성향 메뉴, 그리고 저온 장시간 추출의 세계까지 이어서 완성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름이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맛을 내는 함정 구간이 시작됩니다. Mình hiểu tiếp là lệnh viết tiếp phần 2. Ở lượt này, mình đã hoàn thiện nửa sau script theo đúng nhịp retention đã dừng ở phần 1. Giữ cấu trúc bắt buộc cho từng mục, định nghĩa, khác biệt, bối cảnh, ứng dụng, sai lầm, cách tránh. Do chỉ cầu nối đoạn để tránh rất nhịp giữa video. Thêm 10 tiêu đề tiếng Hàn theo hướng CTR cao. Viết một mô tả tiếng Hàn chuẩn SEO với cụm từ khóa, ngữ nghĩa phủ đủ nhóm chủ đề. Kiểm soát phần tiếng Hàn không dùng chữ số. Phần B. nội dung đã tạo. 마키아토는 에스프레소 위에 아주 적은 양의 우유 거품을 올린 음료입니다. 양은 작고 인상은 선명합니다. 라떼처럼 부드럽게 길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에스프레소의 성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장자리만 살짝 둥글게 다듬는 방식입니다. 마키아토의 핵심 차이는 개입의 최소화입니다. 우유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정자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분명히 강하지만 입술에 닿는 순간 거품이 충격을 미세하게 완화합니다. 핵심 포인트, 마키아토는 약한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정교하게 손본 에스프레소입니다. 배경을 보면 이름 자체가 성격을 설명합니다. 표시하다, 흔적을 남기다라는 의미처럼 에스프레소의 우유의 흔적만 남기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카페 문화에서는 빠르게 마시고 다음 리듬으로 넘어가는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전 적용에서는 기대치를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잔, 짧은 체류 시간, 강한 향의 밀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만족도가 높습니다. 에스프레소가 너무 날카롭게 느껴지지만 라떼는 너무 순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흔한 실수는 이름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달콤한 변형 메뉴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모금에서 맛이 아니라 충격으로 기억됩니다. 해결법은 주문 전에 구성 요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단맛을 원하면 시럽 기반 변형 메뉴를 별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함의 축에서 잠시 벗어나 디저트와 커피의 경계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카는 에스프레소, 초콜릿, 우유가 만나 단맛과 쓴맛의 대비를 만드는 음료입니다. 첫인상은 달콤하지만 끝은 커피의 깊이로 닫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달콤함보다 층이 있는 만족감을 줍니다. 모카의 차별점은 풍미의 이중 앵커입니다. 초콜릿이 전면을 잡고 에스프레소가 후반을 고정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약하면 전체가 쉽게 무너집니다. 초콜릿만 강하면 음료가 무거워지고 커피만 강하면 목적이 모호해집니다. 배경을 보면 이름에는 무역과 산지의 기억이 겹쳐 있습니다. 오래전 항구 도시의 이름이 향의 인상과 연결되며 하나의 장르가 되었고 이후 블렌드 문화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 메뉴 이름 안에 지역, 유통, 취향 변화의 역사가 압축된 셈입니다. 핵심 포인트, 모카는 유행 메뉴가 아니라 역사형 메뉴입니다. 실전 적용에서는 당도 설계가 관건입니다. 피로가 큰 오후에는 초콜릿 비중을 올려 심리적 만족을 확보하고 저녁에는 단맛을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휘핑 여부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가벼운 디저트를 대신할지, 커피 중심을 유지할지,
목적을 먼저 정하면 실패가 줄어듭니다. 흔한 실수는 모카를 무조건 달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콜릿 향만 남고 커피에 피해 뼈대가 사라집니다. 해결법은 초콜릿 강도를 한 단계 낮춘 뒤 에스프레소 존재감을 확인하는 순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모카의 완성도는 단맛의 절대량이 아니라 균형의 정확도에서 나옵니다. 다음은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늘려 완전히 다른 질감을 만드는 세계로 넘어갑니다.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에서 오랜 시간 천천히 우려내는 추출 방식입니다. 뜨거운 물 추출과 달리 쓴 인상과 날카로운 산미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부드러운 단맛 인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갑게 마셔도 자극이 덜하고 긴 호흡으로 마시기 좋습니다. 콜드브루의 본질적 차이는 온도보다 시간 설계입니다. 짧고 뜨겁게 뽑는 방식이 아니라 길고 차갑게 성분을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향의 전개, 질감, 카페인 체감이 모두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콜드브루는 아이스 커피가 아니라 별도의 추출 철학입니다. 배경을 보면 상업적 확산의 이유도 분명합니다. 한번 대량으로 준비해 여러 잔으로 나눌 수 있고 냉장 보관 안정성이 좋아 운영 효율이 높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마셔도 편안한 프로필이 장점이 됩니다. 매장과 고객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빠르게 대중화되었습니다. 실전 적용에서는 농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액인지 희석형인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의도와 전혀 다른 강도로 마시게 됩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는 부드러운 맛만 보고 방심하기 쉬운데 카페인 체감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맛의 부드러움과 각성 강도는 같은 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콜드브루를 저카페인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마시고 수면 리듬을 망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해결법은 섭취 목적을 먼저 정하고 원액 비율과 마시는 시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맛에 속지 않는 것이 콜드브루의 기본기입니다. 이제 여기에 기체 질감을 더한 확장형 메뉴로 이어가겠습니다. 니트로 콜드브루는 콜드브루에 질소를 주입해 크리미한 질감을 만든 음료입니다. 우유가 없어도 입안에서 부드럽게 감기고 거품의 결이 매우 촘촘하게 느껴집니다. 시각적으로도 맥주처럼 흐르는 층이 보여 경험 자체가 강합니다. 차별점은 탄산의 강한 자극이 아니라 미세기포의 벨벳 질감입니다. 그래서 청량감 중심 음료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맛의 모서리를 깎고 체감 단맛을 끌어올려 무가당이어도 더 달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전에서는 천천히 마시는 믿음이 좋습니다. 첫 모금은 질감을 확인하고 두 번째부터 향과 단맛인지를 구분해보면 일반 콜드브루와 차이가 또렷해집니다. 빠르게 마시면 이 메뉴의 핵심 가치인 질감 층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흔한 실수는 비주얼만 보고 일반 콜드브루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 대비 만족이 낮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해결법은 맛보다 먼저 촉감을 즐긴다는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시즌마다 폭발하는 블렌디드 계열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라페 계열은 커피, 얼음, 당류, 유제품을 함께 갈아 디저트 같은 질감을 만든 음료입니다. 커피라기보다 커피 기반 냉디저트에 가깝습니다. 무더운 날에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점도와 온도 대비에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추출의 정교함보다 텍스처 설계입니다. 얼음 입자, 당도, 점도가 맞아야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커피 향이 전부를 이끄는 메뉴가 아니라 차가움과 단맛과 질감이 함께 움직이는 메뉴입니다. 배경을 보면 우연한 실험에서 시작된 사례가 자주 언급됩니다. 뜨거운 물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임시 음료가 대중 취향과 만나 한 나라의 여름 문화가 된 흐름입니다. 실수로 시작해 표준이 된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음료 욕심은 완벽한 실험실보다 현장의 우연에서 태어날 때가 많습니다. 실전 적용에서는 열량과 만족의 균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당일 기분 전환이 목적이면 토핑과 시럽을 적극적으로 선택해도 좋고,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기본형의 샷 추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뉴를 에너지 음료로 볼지 디저트로 볼지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흔한 실수는 일반 아이스라테처럼 생각하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높은 당도와 점도에 당황하게 됩니다. 해결법은 주문 전에 단맛 단계와 토핑 유무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필터 없이 문화 자체를 마시는 전통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터키식 커피는 매우 곱게 간 커피를 작은 포트에서 끓여 잔에 그대로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여과지가 없기 때문에 미분이 바닥에 가라앉고 한 모금의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속도보다 의식, 편의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추출입니다. 차별점은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대 추출법이 불필요한 입자를 제거하며 선명도를 높인다면 이 방식은 재료의 전체성을 보존해 진한 존재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질감이 묵직하고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배경에는 오랜 제공 문화와 공동체 의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마시고 대화하고 잔에 남은 흔적까지 이야기로 이어지는 관습이 음료 경험의 일부가 됩니다. 단지 카페인이 아니라 관계를 매개하는 장치로 기능해온 셈입니다. 실전 적용에서는 마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급하게 비우기보다 중간까지 천천히 향과 농도를 즐기는 편이 좋습니다. 바닥 침전물까지 마시면 거친 질감이 과해져 전체 인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는 에스프레소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강하지만 추출 철학이 달라 체감 포인트가 다릅니다. 해결법은 첫 경험에서 양을 줄이고 향과 질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통의 반대편, 가장 빠른 일상형 커피로 넘어갑니다. 인스턴트 믹스 커피는 커피 당류, 크리머가 한 포에 결합된 즉시형 음료입니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장소를 거의 가리지 않고 재현할 수 있습니다. 속도, 편의, 익숙한 단맛이 핵심 가치입니다. 차별점은 추출의 자유도가 아니라 사용성의 극대화입니다. 카페 메뉴가 상황에 맞춰 변수를 조절하는 구조라면 믹스커피는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마셔도 큰 편차 없이 비슷한 만족을 제공합니다. 핵심 포인트, 믹스커피의 경쟁력은 맛의 복잡성이 아니라 접근성의 압도입니다. 배경을 보면 산업화, 야외 활동 문화, 직장생활 리듬과 함께 성장한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커피를 전문 공간에서 일상 공간으로 이동시킨 전환점 중 하나였고, 한 포장 단위가 소비 습관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재배 산지가 아닌 나라에서도 커피 문화 혁신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실전에서는 용도에 맞게 쓰면 매우 강력합니다. 빠른 휴식이 필요할 때, 도구가 제한된 환경에서 혹은 팀 단위로 같은 맛을 맞춰야 할 때 효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향의 복잡성을 탐색하고 싶다면 원두 추출형 메뉴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흔한 실수는 믹스 커피를 낮은 단계의 커피로 단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관점은 사용 맥락을 무시해 실제 가치 평가를 왜곡합니다. 해결법은 목적 기반으로 평가 기준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깊이를 원하면 스페셜티 추출, 속도와 안정을 원하면 믹스 커피.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상황별 최적혜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제 전체 지도를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강한 밀도와 짧은 타격이 필요하면 에스프레소 계열, 길고 편한 호흡이 필요하면 드립과 콜드브루 계열, 질감과 완충이 필요하면 라떼와 카푸치노, 선명한 중간지대를 원하면 플랫 화이트와 마키아토, 달콤한 보상이 필요하면 모카와 프라페 계열, 빠른 일상성과 재현성이 필요하면 믹스커피가 유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좋은 커피를 고르는 기준은 유행이 아니라 컨디션과 목적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 메뉴판이 길어도 판단은 더 빨라집니다. 다음에 카페에 들어가면 이름을 먼저 보지 말고 지금 내 몸이 원하는 리듬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부터 커피 선택은 취향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